네, 안녕하세요. 디일렉에 새로 합류한 명진규라고 합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21일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주엽 디일렉 대표와 이종준 레드일렉 심사위원 모시고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이 네. 조금 그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나온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될 텐데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못 한다라는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 있었는데 간밤에 구체적인 이제 규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로직 반도체는 28나노 그리고 D램은 18나노 지금 뭐 1X, Y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나노 그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일 경우에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첨단 반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레가시 공정 같은 경우는 10%까지 늘릴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는 실질적 확장을 금지한다라고만 얘기가 돼서, 야, 돈 받으면 중국에 아예 투자를 못 하는 거야? 라고, 우려들이 되게 많았는데 세부 규정을 보면 이게 또 웨이퍼 투입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칩량이 아니고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5%, 10%니까 좀 뭐랄까요, 뭐 완화된 거 아니냐, 뭐 식의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어요. 정부에서는 이게 미국과의 그 계속 세부 규정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게 많은 양보를 받았다. 우리 기업들한테 큰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평가가 의미가 없는 게요. 일단 작년 10월에 이미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을 규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그리고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는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뭐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도록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허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중국에 시안에 있고 또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있죠. 그리고 인텔한테 인수한 또 대련의 또 공장이 또 하나 또 낸드 공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장비를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아까 뭐 5% 이상 확장을 할 수 있다, 10%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장비가 어차피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최첨단 장비들은 중국 내 반입이 어차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가 최근에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금지 품목을 늘렸지 않습니까? 뭐 EUV에 이어서 DUV 노광 장비까지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보도들이 되고 있고 또 뭐 네덜란드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ASML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참가하기로 한 거 아니냐.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장비가 DUV 장비이고 지금 이 DUV 장비가 뭔지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머전 장비가 아닐까. DUV 중에서도 가장 전단에 있는 ARF 이머전 장비일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EUV 안 된다고 했다가 또 DUV까지 늘린 거잖아요. 지금 원래 노광 장비는 일본의 캐논이나 니콘도 했었는데 캐논은 일찌감치 노광 장비 포기했고요. 니콘 같은 경우에도 이머전 장비는 없어요. ARF 장비만 있기 때문에 그거 사와가지고는 어쨌든 그 중국 내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EUV 없이 D램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적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DUV 장비로 하는 거거든요. 이머전 장비로 하는 이머전 장비로 뭐 더블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 해서 D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까지도 이제 막아버렸으니까 어쨌든 5% 이상 뭐 증산을 허락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또 다른 뭐 세부 조항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첨단 공정일 경우에 5%까지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레가시 공정일 경우에는 10%까지 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네.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공식적인 대답은 뭐 발표 자료 나온 것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데 뭐 이미 중국에 있는 공장은 이제 미국이 저런 식으로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선단으로 가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겠나. 그냥 저대로 놔둬서 그대로 계속 레거시로 가는 정도까지는 뭐 방법이 없다. 그 기존 공정 이상을 새로운 공정을 거기에 도입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대중국 장비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블룸버그인가요? 그 네. 외신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 뭐 2배로 늘리겠다라고 장비 개수를 늘리겠다인지 아니면 뭐 그 종류를 더 늘리겠다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보도도 나와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노광 장비부터 막아놨고 네, 지금 네. 뭐 램이라든지 어플라이드라든지 또 뭐 일본의 텔 같은 회사들도 텔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미국이 자국의 장비 업체가 아닌 그 네덜란드에 있는 ASML에 수출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적인 근거는 그 요소 기술마다 미국의 기술들이 몇 프로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근거로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나온 이 가드레일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평가는 뭐 최악은 피했다. 뭐 그 표현도 맞는 것 같지만 뭐 의미 없다. 그냥 어차피 중국은 이제 레가시 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고 지금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자 생산 업체들도 그에 맞춰서 단념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이게 어제 나온 게 이제 가드레일에 관련된 세부 규정이었고요. 그 전에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받으면 네. 그 이익도 공유해야 되고 반도체 시설 접근도 허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중전대로 유지되는 거죠. 아직 나온 게 없죠. 그거는 네. 이제 추후에 또 조항들이 나올 텐데 추후에 그 초과 이익이 생겼을 때 또 그것도 공유한다라는 것도 추후에 좀 논의 사항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큰 성과를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미국이 네. 중국 어떤 봉쇄 전략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고 뭐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 한 40% 그리고 SK하이닉스는 D램이랑 낸드 다 하고 있죠. D램은 40%, 뭐 낸드는 한 2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봉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받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봉쇄에 대한 뭐 큰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완화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실질적인 완화가 되려면 지금 네. 유예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는 지금 장비가 어쨌든 들어가기 유예를 해놨잖아요. 그 네. 기간은 뭐 한 1년이든 대폭 늘리든지 연장을 하든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일본 갔다가 다음 달 또 미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데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10월까지만 되고 그 뒤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국내 기업들한테 네.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을 태워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도 보여줘야 되고 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초과 이익 얘기하려면요 사실 다 까야 되거든요. 원가도 까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물건 네. 어떻게 사오는지 그러니까 네. 재료를 어떻게 사오는지 장비 들어오는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는지 다 까줘야 네.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은 미국 입장대로 있는 거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미국에 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인텔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잠재적인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고객들은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미국 투자를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 조금 아주 또 크리티컬한 규모의 투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미국의 투자를 그것은 저희가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내부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최근 미국의 인플레에 따라서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좀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보조금 받아도 이 공사비 자체가 늘어나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요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미 투자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아닐까 싶은데. 네. 그나마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조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게 우리 기업들에겐 제일 유리한 쪽이겠네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최대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를 좀 골라서 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야겠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는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세계 1, 2위 업체가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에요. 근데 파운드리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전에 한 대표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로 구분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 또는 설비 확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거를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반도체 쪽에 국내 협단체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파운드리야 우리가 아직 삼성이 이제 선단 공정에서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간다고 우리는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매출이나 어떤 고객군이나 보면 TSMC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지 우리를 누구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뭘 다 깐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과연 그것을 TSMC나 인텔로 넘길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좀 누군가 들으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메모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메모리는 국내 업체들이 1등,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뭘 다 까야 된다,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을 하는 공장을 짓는다? 그것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 아는 바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메모리 나갈 이유가 없죠. 사실 한국 내에서도 잘 할 수 있고 그거 가면은 당연히 자재비도 올라와 있고 인건비도 더 비싸고요. 또 마이크론 후발주자 아닙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누구 얘기 들어보면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쫓아서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점유율이나 전략 짜는 거나 기술 같은 것을 보면 국내 기업들이 명실공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하여튼 안 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미 뉴욕에 공장 짓는다고 발표도 했잖아요. 엄청난 규모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뉴욕 여기서 말하는 뉴욕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대도시 뉴욕이 아니라 뉴욕 주의 어떤 좀 시골이 되겠죠. 아니라 뉴욕 시는 이제 뉴욕 주에 속해 있고 뉴욕 주의 다른 도시죠. 거기에 이제 규모가 20년 동안 100조가 넘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20년 동안 지금 용인에 300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 나간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거는 이제 뉴욕 팹이고 그 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주 팹이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전달에 아이다호에도 팹을 짓겠다.
디램 팹을 여기에는 이제 150억 달러를 들여서 뭐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세세한 거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좀 보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을 봉쇄할 때 중국이 특히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말려 죽이는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말려 죽이냐면 반도체는 메모리로만 얘기를 하자면 메모리는 계속 새로운 공정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으면 원가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 공장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지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대신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팍팍 밀어주겠다 이 입장인 거고 그래서 마이크론은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흔히 말하는 칩스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뭐 미국에 가냐 안 가냐 아마도 뭐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말려주기로 한 이상 이게 완화되거나 뭐 등등등등에 있어서 기간이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약간은 늦춰질다 뿐이지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을 좀 상실하는 수준까지도 쭉 떨어뜨리지 않을까. 대신에 미국은 자기네들 나라에 짓는 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팍팍 밀어주면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높일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지렛대로 삼을 만한 것이 기업이라는 건 결국에 기업이 존속하려면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근데 중국에 있는 팹은 이윤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그게 꼭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는 중국에 있는 팹을 차라리 원하는 원매자가 나타났을 때 혹은 뭐 많이 있겠죠.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혹은 그 판단은 액션을 통해서 미국 측에 조금 더 지렛대를 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리게 됐을 때 원가 경쟁이 떨어지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으니 팔겠다. 네, 팔 수도 있으니 장비라든지 등등을 좀 더 제한을 완화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든지 뭐 아니면 유예해 달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저는 생각에 그냥 다 폭발시키고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 있는 디램 공장도 굉장히 최첨단이고, 시안 공장도 128단, 하다가 170 몇 단 하려다가 170 몇 단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트랜지션 잘 안 돼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128단도 선다는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랜드 같은 경우는 스택을 2개 쌓는다고 그러죠. 한 번에 구멍을 128단 내기 어려우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도시바도 그렇고 128단 가기 전에 2스택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삼성은 그거를 128단까지는 한 번에 다 뚫어가지고 하는 건 굉장한 기술 혁신, 원가 혁신, 2개를 나눠서 붙이는 건 공정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아직 지금 선진 공정이 나가 있는데 그렇게 미국 쪽에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여기 댓글에도 팔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러는데 아니 제가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이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쪽으로 봉쇄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런 와중에 우리 팹은 거기 들어 있고 미국은 그 팹에 장비를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큰 방향인데 그 우리는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 타격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거기에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업의 특성상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안 남거나 혹은 손해가 볼 게 확실한 일은 철수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철수를 해야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치곤란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LCD가 이미 중국이 선점하면서 그쪽에다가 이제 넘겨주고 나왔다고 봐야죠. 그때 팔 때는 아무런 적이 없었거든요. 걸림돌이 물론 행정적으로 그런 게 좀 일부 있었긴 했겠지만 정부랑 근데 메모리는 그것도 문제긴 하겠네요. 철수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레가시 공장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 두 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네, 네. 관점에서 우리가 협상 카드를 네. 쥐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변하거나 네. 혹은 우리 정부가 네. 나서서 어떤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뭐 그랬으면 제일 좋겠지만서도 네. 그런 기대를 너무 많이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미 방향이 중국을 말리기로 한 이상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뭐 세세하게 하느니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뭐 다른 베네핏을 달라라고 네. 뭐 협상 카드를 협상 내밀 수도 카드로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를 준들 지불한다고 한들 그 공장들은 너무나도 탐이 나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누구한테 중국 자본에 그거 팔면은 약간 내 눈 찌르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은 또 어쨌든,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 예. 카드로 우리가 피해를 사실 최소화해야 된다. 중국에 있는 뺀만 해도 우리 장비업체나 협력사들이 같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 건 같은 네. 경우 이런 건은 지금 어쨌든 가드레일 조항도 있고 네. 또 미국이 장비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혜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곳이 예, 있을까요? 넥스틴 같은 경우가 넥스틴이라는 회사 KLA하고 직접 경쟁하는 그 장비 네. 갖고 있는 회사는 작년에 뭐 엄청나게 매출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있을 수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네. 작년에 중국 매출이 꽤 좋았고 하이닉스가 작년에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한 1,000억 정도였던 걸로 되는데 올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하이닉스가 지금 매출 그 투자를 엄청나게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그 협력업체들은 올해 좀 굉장히 힘든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네. 뭐랄까요 좀 올해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갈 수 중국 있을 것 쪽 매출 덕분인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에로티 베큐um 이런 데야 뭐 사실 반도체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그렇습니다.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큰 중국 태양광 기업하고 이제 거래가 네. 본격화됐으니 또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이제 중국 기업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혜보는 이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네. 중국 현지에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또 유망한 기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국 현지 기업, 예, 현지 기업. 나우라, 네. 네. 나우라, 에이맥 그리고 ACM 리서치 같은 회사들. 네. ACM 리서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사실상 중국 쪽으로 장비를 많이 보내고 있는 중국 자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중국 쪽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현지에서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중국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재기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못 들여오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중국 현지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제재에 조금 자유로운 한국 기업들 중에 그 좀 대체할 수 있는 장비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수혜보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것만 한번 좀 골라서 한번 얘기해 언제나 명가암이 있게 마련이군요. 예. 그런 거는 사실 요번 뭐 보조금 지급하고는 조금 약간은 뭐 별개로 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갔을 때 보조금 지급한다는 거기다 웹 지으면 보조금 지급한다는 거고 이거는 애초에 꽤 오래 전부터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네, 국내 네.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네. 여기서 중고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중고 장비 가는 것도 미국에서 막는지 어쩐지. 왜냐하면 중고 장비 유통하는 또 장비 업체 상장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나중에 한번 중고 장비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한국에서 쓰고 있다가 미국에서 쓰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반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상장사들도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결은 좀 다르긴 한데 엔카 같은 거죠. 뭐 네. 중고차 사서 뭐 네. 팔고 하는 건데 그 장비 쪽에도 그런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정확히 뭐 평가하고 뭐 그리고 뭐
그 시세를 반영해서 잘 이제 책정하고 뭐 이런 게 아무래도 기술은 기술이겠죠. 네. 중고차나 뭐 오늘은 중고 주제가 장비. 거기가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그쪽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최첨단 공정이 계속 유지돼야 반도체 쪽에 초격차를 유지해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만이 뭐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에는 현재 앞으로도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첨단 공정을 보유하기가 어렵고 5%든 10%든 그렇다고 하면은 점점 더 레가시 공정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고민이 좀 클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칩4라고 하죠.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보고 이제 같이 동맹을 하자 이래가지고 뭐 이제 반도체 동맹국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계속 삼성,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한국 주요 기업들 또 TSMC 이런 한국과 대만의 주요 기업들을 미국이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볼 견해들도 때는 있던데. 미국이 중국을 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한국 공장이 있었던 것이 네, 거고 한국을 굳이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어떤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에 좀 도움을 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미국의 공장을 하이닉스가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대량 공장을. 네. 저는 이것도 인텔이 미리 알았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인텔은 굉장히 잘 판 것 같다라는 느낌. 인텔 공장이 그대로 그 대련에 남아 있으면 지금과 같은 뭐 정책을 피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미국 내에서도 왜 우리 기업이 거기서 크게 팹을 짓고 있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을 초래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인텔이 그 팹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 네. 근데 인텔의 그 팻 겔싱어라는 그 CEO가 이제 그 뭐 로비를 직접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닌데 그 미국 현지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항상 얘기했던 것은 그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이런 거 할 때 왜 타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많이 동등하게 하려고 하냐. 자국 기업을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보조금을 태울 때 그 조건들 받으면 뭐 기술도 공개해야 되고 뭐 원가도 결론적으로는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려면 원가도 다 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텔한테는 뭐 나쁘지 않죠. 어차피 인텔 뭐 미국 기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하여튼 저는 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근데 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 게 굳이 우리나라를 견제했다기보다는 걔는 네.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자국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근데 우리 기업이 중국에 이제 팹이 있을 뿐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또 아까 이제 좀 시나리오 혹은 뭐 협상 카드를 계속 만들어서 미국하고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뭐 D램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이죠. 지원을 받고 있고 마이크론의 공장이 잘 돌아갈 때쯤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더 미국하고도 얘기를 잘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정부가 미국과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양보를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협상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미국에 곧 가실 거고.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에 좀 더 양보를 받아야 될까요? 미국에 이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조항이나 어떤 조건을 저희가 좀 요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가장 큰 것은 네. 지금 중국의 그 장비 반입하는 거 10월까지 유예를 해놨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그거 좀
길게 좀 연장을 시켜주면 네. 단기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중국을 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국이 디스플레이도 다 쫓아왔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메모리 들어올 때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는 쉽게 쫓아오지는 못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큰 어떤 성과물을 네, 미국이 아예 저기 장비를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된 것이죠. 아마도 장비를 중국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말고 이제 반도체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한동안 뭐 나우라도 마찬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제 장비사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했죠. 뭐 반도체 관련된 거는 다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것 봐라 하면서 그거부터 막기 시작을 했고 메모리 한다고 하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장비사를 사는 걸 막았고 기존에 있는 중국에 팔리지 않은 장비사들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는 걸 막아서 결국에는 이제 제조를 못하게 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시간 같은 2014년, 15년에 뭐 100조 투입해가지고 뭐 반도체 네. 굴기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디스플레이보다는 진행도는 훨씬 더 늦었고, 왜냐면 공정의 어떤 그 복잡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메모리 쪽이 훨씬 특히 D램 쪽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마이크론이니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새로 나오는 중국의 뭐 어딥니까 그 YMTC라든지 뭐 네. CXMT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추격은 뭐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상당 부분 멀리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추격차로도 유지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진짜 많이 쫓아왔거든요. 지금 이익률이나 네, 네. 어떤 그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나 뭐 저는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각도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 그리고 미래 준비 이런 것들 마이크론 굉장히 차곡차곡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 좀 더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 캐파들이 지금 아까 40% 60% 낸드 그러니까 D램 아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삼성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정도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레가시로 바뀌면은 여기도 캐파가 모자라게 되니까 네. 한국에 좀 공장을 또 많이 짓겠죠. 네, 한국에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했을 때 아마도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정부 네. 차원의 뭐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겠고요. 네. 지원 많이 해줘야죠. 지금 일본에서 그 소니가 구마모토에 TSMC랑 패키지 공장 짓는다고 했을 때 한 4조 정도로 일본에서 지금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과감하게 대기업 뭐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거기가 결국은 회사가 크면 거기가 이제 구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밑에 이제 생태계도 잘 만들어질 수 있어서 좀 투자하면 한국에서도 지원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